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집에 걸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분이에요. 애들이랑 산책 삼아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산책이에요. 집에까지 애들 데리고 걸어가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딱 좋습니다. 어저께 난자 채취를 하고 왔잖아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갔다 오자마자 집에서 후기를 찍으려고 했어요. 후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세 번째는 좀 타격이 컸어요. 여기서 이렇게 걸으면 물소리도 들리고 곤충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이렇게 잠깐씩 나와서 걷는 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좀 쉬려고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어저께 난자 채취를 했잖아요. 난자 채취했던 후기 간단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난자 채취했던 과정들, 느낀 거 이런 거만 후기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저께 영상을 좀 찍어 놓고 자려고 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난자 채취하고 나서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고통스러웠어요. 배 아픈 것 둘째치고 허리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또다시 그때처럼 허리가 말썽일까봐 다음날 못 일어날까 막 원망스럽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리 상태가 좋아졌고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어요. 병원에 우리가 8시까지 도착했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유있게 기다렸고요. 기다리면서 혈압을 측정해 봤어요. 128에 83 정도가 나왔었어요. 정상 혈압이었죠. 그 상태로 난자 채취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산모들이 입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양말도 벗고 윗도리 브라자까지 다 벗어야 돼요. 원피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환자복이거든요. 그걸로 갈아입고 난자 채취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술실에 다른 거는 없고요. 덩그러니 의자가 있어요. 그 밑에 소독약이라던가 그런 거 이제 떨굴 수 있게, 흐를 수 있게 물 받을 수 있는 쓰레기통? 그게 그 구력 의자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구력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돼서 누워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1차 때는 손을 묶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2차 때부터는 손을 묶지 않았었어요. 그 손을 묶는 게 이렇게 난동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손을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걸로 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했고요. 그냥 손을 위로 올리지 마세요 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오셔서 팔이랑 몸이랑 뭘로 덮으세요. 제가 느끼기에 볼 수는 없는데 가죽 같은 뭐 그런 무거운 재질로 덮으세요. 그리고 다리도 양쪽을 그걸로 덮어요. 그리고 딱 이제 중요 부위만 남겨놓고 다 덮고 밑으로 많이 내려오라고 해서 밑으로 많이 내려갔고요. 그 상태에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소독을 해주세요. 근데 소독을 하기 전에 질 안을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 뭔가 쇠 같은 차가운 건데요. 그게 좀 저는 아프더라고요. 벌려갖고 고정시켜가지고요. 소독약을 뿌리세요. 그걸 할 때는 기분이 좋진 않아요. 차갑고 아무튼 좋지 않아요. 내가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혈압을 계속 재주세요. 두 번째 할 때도 들어가기 전엔 혈압이 정상이었다가 거기 들어가고서는 혈압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거든요. 지난 영상 때 혈압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혈압이 되게 많이 높게 올라가서 168, 거의 17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선생님도 시술하기 전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뭔가 충격이나 고통이 있으면 원래 다른 사람들도 혈압이 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평소에 혈압 관리나 혈압 체크를 꾸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국소 마취를 했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가 있었던 탓인지 국소 마취가 들어가자마자 마취합니다 하자마자 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띵한 느낌하고는 다르게 멍했어요.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그런 멍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멍하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도 당황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제가 두 번째 했을 때도 혈압 높은 상태에서 국소 마취했을 때 그 똑같은 증상이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제 상태를 체크하시면서 난자 채취를 하셨거든요. 근데 멍하기만 할 뿐 다른 증상은 없었고요. 미식거린 증상이나 혹시 구토 같은 증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귀가 멍하고 선생님 말이 막 울리는 정도였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도 점점 괜찮아졌었어요. 난자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난자 채취 할 때는요, 느낌이 국소 마취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늘이 뭔가 이렇게 찌를 때 찌릿한 그런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시술 과정도 살짝 다른 날보다 길다고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하나라도 더 뽑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었거든요. 조금 고통이 많이 따랐지만 다른 때보다 더 오래 했고 다른 때보다 더 깊게 하는 막 그런 느낌이 저는 이제 느낌상 들었던 거예요. 근데 참아낼 수 있다라는 마음과 의지로 참아냈죠. 저 역시도 하나라도 더 나와야 되겠다라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잘 참아냈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옆에서 손 잡아주시면서 힘을 많이 주세요. 워낙 힘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난자 채취를 무사히 마치고 피가 조금 출혈이 좀 있었나 봐요. 꺼즈를 넣어주셨어요. 남편이 제가 안정 취하고 있을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너무 없어서 남편이 옆에서 발도 주물러주고 그랬어요. 발이 너무너무 차가웠거든요. 손하고 발이, 다리 이런 데가 너무 긴장을 한 탓이고 시술실 안이 또 춥다 보니까 더 차가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딱 돌아놓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마쳤고, 아, 이제 조금 살만하다 했는데 허리가 다시 아파서 말할 기운도 없고요. 지쳐 있었고, 뭔가 기가 다 빠져나가는, 눈이 심리는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자 채취하고 정자 채취한 거를 가져가서 배양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요. 그 난자 채취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난자 채취는 총 3개가 됐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었는데 결과가 그렇다는 것에 마음이 좀 너무 아팠어요. 난자 채취 3개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상태가 좋은데 2개는 좀 걷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2개는 또 상태가 별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도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나 그 마음에 힘든 거는 사람 인력으로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내가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 그것도 또한 엄마가 되는 준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배아 이식하는 날 아마 설명을 듣게 될 것 같아요. 저의 배아 상태, 이식하는 날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식을 할 수 없으면 다음날 전화를 드려요 라고 말씀하셨고, 전화가 안 가면 배아 이식을 하러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오늘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후에 신랑도 정자 채취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워서 쉬다가 초음파를 한번 보고 꺼주도 빼고 그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허리가 너무 아파오고 배도 아프고 기분도 너무 다운되어 있어서 거의 누워서 쉰 것 같아요. 오늘도 못 움직이지 않을까 걱정을 너무 많이 했지만 다행히 많이 좋아져서 걸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걸어서 집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난자 채취 후기였습니다. 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질정 넣고 병원에서 받아온 쉬려고 약들이에요. 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먹는 약들이에요. 내일부터 먹는 약도 한 가지 있어요.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은 출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틀 후에 먹으라서 우선 이 약들부터 먹으려고 합니다. 이건 주사를 맞으려고 하거든요. 이 주사는 프롤루텍스 주사예요. 일명 돌주사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맞았던 주사들보다는 많이 아파요. 주사를 넣을 때도 천천히 넣어야 되고 맞고 난 후에 배가 좀 딱딱하게 뭉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멍도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사를 돌주사 이렇게 불러요. 기존에는 주사기에 약이 이게 들어있는 주사 형식이었지만 이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기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약을 주사기에 넣고 바늘이 너무 두껍잖아요, 이 주사기가. 그래서 바늘을 좀 얇은 걸로 따로 사서 바늘을 바꿔가지고 넣어야 돼요. 아프기도 하고 막 간지럽고 그래요. 이 주사를 맞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이를 갖는데 착상을 도와주는, 즉 자궁 내막의 두께를 유지시켜주는, 저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틀렸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주사는 끝까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주사를 넣을 거예요. 주사약을. 맞는 장면은 패스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손톱 왜 이렇게 길어? 주사약을 좀 더 쉽게 빼려면 바람을 좀 안에다가 집어넣고 놓으면 자동으로 빨려요. 주사 전문가 다 됐네. 하도 놓다 보니까 아, 무지막지하다 진짜 주사기. 너무 무서워. 이걸로 약을 빼고 그리고 이걸로 맞습니다. 꼭 닫고 쏙. 얘도 기존에 맞던 주사 바늘보다 좀 두껍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주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솜 따끔 아주 띄워. 주사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요 질정을 넣는 거예요. 두 알을 넣는 거고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이것도 주사도 힘들지만 얘도 진짜 힘들어요. 너무 오래 해야 되고, 아 진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처음에 제가 방법을 잘 몰랐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냥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죠, 당연히. 넣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손을 정말 여러 번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우선은 지렴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손에 살짝 물기가 있을 때 이 약을 좀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 약에 물기가 좀 다 있어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넣어서 너무 힘들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약 두 알만 넣으면 이제 오늘 하루가 마무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배아 이식이 이제 4일 남았어요. 월요일날 맞거든요. 월요일날 배아 이식을 하거든요. 잘 되길 바라야죠. 여러분 화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